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궁화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공산주의가 무엇이며 볼셰비키 혁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어렵지만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소련 공산당의 전신인 러시아가 사회민주주의 노동당의 정통파를 가리키는 말이 볼셰비키 혁명입니다. 이들은 다수파 또는 가격한 혁명주의자 또는 파괴자, 가격파, 이런 말이 볼셰비키 혁명입니다. 그 반대로 멘셰비키는 볼셰비키와 반대되는 말로서 온건파나 합리주의자, 이런 사람들이죠. 1898년 플레하노프를 중심으로 미스크에서 조직된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은 1903년에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제2차 당대회에서 마르크스의 기본적 여러가지 과제들을 공식적으로 이리 채택을 하면서 이 당대회 당헌 자격 및 투쟁 방식 이런 걸 둘러싸고 레닌을 중심으로 혁명적인 의견과 마르토프를 중심으로 하는 온건파의 의견이 대립해 가지고 아주 내적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이때 레닌파들이 다수였고 이들이 아주 강경파였습니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강경파 볼셰비키 혁명입니다. 그 이들은 이념을 볼시비즘이라는 이념으로 개념을 집약해 가지고 정통적으로 서구 마르크스주의의 영향을 크게 받은 멘셰비키 그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을 당면 과제로 삼아 가지고 민주적 투쟁 방식을 강조하는 데 반해 가지고 볼셰비키는 민주, 자유 이런 걸 다 빼버리고 완전히 무시해 버리고 무상계급에 대한 폭발적 정권 탈취, 체제 변화 이런 걸 위해서 혁명적 전략 전술을 안출해냈습니다. 자기들이. 볼셰비키는 의식 있는 소수정의 직업적 혁명가들이 중앙 집권과 당 조직을 맡아야 한다고 하면서 이들의 천병들로 하여금 혁명당으로 이래갖고 폭력혁명, 독재 이론을 펼치고 민주적 중앙 집권제라 불리는 당 조직 이론을 공산주의 갈로 독재 이론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때만 해도 우리도 역시 조정에 노론, 소론, 제사상에 사과는 동쪽에 올려야 되고 배는 서쪽에 올려야 되고 한다고 우리나라는 그리 할 때 아닙니까? 그리고 특히 그때 당시에는 자유란 대한 개념 자체도 없었고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자유를 잘 몰랐죠. 그리고 전 세계가 붉게 물들어올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볼셰비키가 그 혁명 원칙을 적용할 수 있었던 그 최초의 계기가 1904년도에 에서 5년도에 일어난 러일 전쟁 때 아닙니까? 사회가 혼란이 발생되고 이때 최초로 소베트라는 노동자들이 팽이에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그 전국의 조직들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산업과 도시의 조직을 심어 놓습니다. 그 심어 놓은 조직들이 시간이 갈수록 혁명 사상의 요람으로 이리 변해 가고 있었죠. 이들이 바로 실천적인 볼셰비키 혁명 강경파 조직들입니다. 이들이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볼셰비키는 제국주의 전쟁을 부르주아적 전체 정부에 대한 국내전으로 여론을 돌립니다. 국내전으로 여론을 돌려가지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1917년 2월 혁명 이후 차로이티가 몰고 온 정치적 진공상태, 내분이 혼란해지니까 일어나는 그 진공상태에 딱 들어가니까 그때 당시에 망명에서 돌아온 레닌을 주도해 가지고 역사적인 10월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 10월 혁명이 성공을 했죠. 그리고 정권을 장악해가 볼셰비키는 최초의 소비에트 사회주의 국가를 수립합니다. 그게 그때 당시 소련입니다.
1918년 3월 당대에서 당명을 정식으로 러시아 공산당이라고 하고, 볼셰비키의 주장은 거대한 일당 독재 체제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간제를 이용해 가지고 이데올로기로 굳혀갖고, 혁명 이후 체제 기반이 좀 취약해지니까 체제 수립 과정에서 아주 강력하게 당 독재 이론을 내세워가지고 더욱 무자비하게 적용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가두고 처벌하고 해가지고 완전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의 볼셰비키 혁명 이론을 보편화 시켜버립니다. 이런 독재도 1990년 이후 동유럽의 사회주의 이념을 폐기하면서 지금은 세계에서의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는 이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어느 때보다 이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우리 사회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와의 대립도 있지만은 기업가 노동자의 대립, 지역 갈등, 남녀 갈등, 세대 갈등, 역사 편향주의로 인해 수많은 갈등으로 사회 전반적이 지금 완전히 몰락하고 있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우리는 아무 탈 없는 그런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사회 전반에 들어있는 수많은 불만 세력들이 갈등을 조장하고, 반정부적인 수많은 단체들이 정치권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우리 사회를 이리 병들게 해왔던 것입니다. 가장 핵심 세력으로 바로 저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언론노조 이런 것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고 1919년도 우리는 3.1절 그 독립운동이 일어났죠. 그리고 우리는 1920년 봉오동 전투에서 최운산 장군이 승리를 했고 일제를 물리쳤고, 청산리 전투에서 김대중 장군이 일제와 싸워서 승리를 했습니다. 당시 대한독립단위가 3,500명이 있었는데 이 틈을 타서 볼셰비키 혁명가들이 약소국 독립을 자기들이 지원하겠다고 우리를 쏘개가지고 그때 우리 대한독립군단을 쏘갔어. 3,500명이 저 연해주로 넘어갔으며 이들은 러시아 스보보드에서 1921년 6월 28일 날 전부 괴멸당했습니다. 우리 독립군을 쏘긴 자가 바로 누구냐 하면 이르쿠츠파 앞잡이 한인공산당입니다. 같은 동족이라는 겁니다. 같은 동족. 일제와 싸워가 이겼는데 대한독립군이 그때 공산당과 싸우기 또 시작했죠. 공산당을 겪어보니까 이제 쏘가가지고 3,500명이나 죽었으니까. 그래가지고 1921년 괴멸당하고 그때 생존자가 854명이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는 왜 러시아에게 간대해야 합니까? 배상 말도 못하고, 당시 홍범도 장군이 살아서 중앙아시아 저 알마티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극장 청소부를 하다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게 대한독립사입니다. 우리가 이런 분들을 추모하지는 못할 망정 지금 이 좌파 나부랭이들을 칭송을 해야 하는 이런 나라가 지금 되고 말았습니다. 문재인이가 좋아하는 윤희상, 김원봉이, 신영복이 이들이 우리의 사상가입니까? 이들은 우리의 사상가가 아니고 우리들 적폐 세력입니다. 문재인 자신이 흠모하는 사상가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국민 대다수의 사상가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재인을 빨갱이로 하는 것입니다. 그 뒤로 조직적으로 항일투쟁도 못하고 1945년 해방이 돼 놓으니까 참전국이 안 됐으니까, 성전국은 미국에 의해서 성전국은 됐는데 참전국이 되지 못했으니까 일본으로부터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됐죠.
그 3일 그 독립 8월 15일 독립해방하고 독립 이후 딱 100일 만에, 예? 다시 공산주의와 전쟁하겠다고 어린 학생들이 그 독립투사 3,500 숫자하고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3,500명 모여 가지고 신의주에서 반공을 외치고 민주주의를 외치는데, 그 시위에서 24명이 당시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때 김일성이가 자 학생 여러분 처벌하지 않겠다, 안심하고 학교 놓이라 이래가 전부 학교 다 나갔죠. 나갔는데 김일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약 500명을 안심하고 노력해 500명을 시베리아 강제 노동소에 끌고 간 놈이 김일성입니다. 이 김일성이가 그 끌고 간 그 500명은 소련에서 무참히 죽죠. 이것이 김일성의 집단이요 공산주의자들의 만행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적은 바로 민주노총이고, 이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바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고 똑같습니다. 이들이 빨갱이 아니면 누가 빨갱입니까? 이 기종노조 새끼들, 민주노총과 언론노조 174개 있는 단체들, 그리고 금속노조, 이들이 이 정권 위에 있는 자들 아닙니까? 자기들이 이 정권에 공헌을 했다고 이들한테는 법도 없고 그냥 무소불위 단체가 되었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사라지고 기업이 붕괴되고 복지라는 이름으로 지금 문재인이 돈 몇 푼씩, 예? 지어주는데, 이 돈이 어느 날 이름만 바꿔갖고 배급으로 바뀌면 그날로부터 우리는 사회주의 공산체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이 민주노총들 특기가 뭡니까? 시체팔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체를 팔아고 온 국가를 난도질하고, 응? 이 민주노총이 지난번에 그 서울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에 그 끼가 죽은 김군의 사건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이 사건을 제가 알아보니까 이 21살 꽃다운 청년이 스크린도어에 몸이 끼가 죽었는데, 당일 그 상황실에 있어야 될 상황실장이란 놈이가나 서울시청 맞은편에서 민주노총 그 집회하는 데에 상부에 보고도 안 하고 그냥 나가버리는 바람에 2인 1조가 돼 갖고 그 스크린도어 수리를 해야 될 상황인데, 한 명이 상황실을 맡는 바람에 김군이가나 자기 혼자 나와 가지고 결국 일하다가 스크린도어 그게 문에 끼 가지고 수리하다가 안 죽었습니까? 이놈들 거기에 대해서 위로하고 추모하는 거 봤습니까? 이게 대한민국 민주노총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좌파가 정권을 잡았으니 이들은 마음 놓고 온갖 갑질을 다 하고, 심지어 경찰을 폭행하고 경찰 이빨이 부러지고 국회 담장을 허물고 뭐 검찰에, 응? 검찰을 점거하고 반미 데모하고 자본주의 매파라고 하면서, 이런 새끼들이 자기 자식들을 일자리는 자기들이 싹싹 상속 다 하면서 자기들 다 해쳐먹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 그 하원 노조들 보면 자기 가족들로 대거 기업의 하청 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기업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 새끼들이 전부 해외 유학은 전부 다 자기 자식들은 다 보내면서 우리 아이들은 정교조 교육을 지지하고 정교조를 그들은 지지하면서 수많은 악패를 저지르는데, 마치 자기들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무슨 투쟁을 하고 싸웠다면서, 응? 진역 간 걸 자랑으로, 응? 그러면서 좋은 자리는 자기들이 다 차지하고,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부터 또 다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체제를 전복시키는 자들과 또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 100년을 위해서 조금 더 방심할 여유조차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권을 통해서 정말로 이 나라를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를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들을 전부 청소해야 됩니다.
이 낡아 빠진 사이비 좌파놈들 모두 죽여버려야 됩니다. 정교조, 민주노총, 언론노조, 각종 환경단체, 이것들이 국가에다가 빨대를 대고 우리가 내는 세금 저거들이 다 받아 처먹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적폐인 겁니다. 우리는 이들을 지금 소탕하는 날까지 투쟁을 해야 됩니다. 이 얼마나 서글픈 현실입니까? 일본하고 싸웠지만은 우리 같은 민족한테 쏘가가지고 제대로 독립 공산주의와 투쟁도 못 해보고 쏘가서 몽땅 다 3,500명이 러시아에 가가지고 러시아 군인들 그 뒤치다거리 하다가 생을 마감했고, 응? 겨우 살아놓은 홍범도 장군은 그 중앙아시아에 가서 극장에서 죽을 때까지, 응? 구두 닦기 하다가 극장 청소하다가 그래가 생을 마감한 게 우리 역사입니다. 지금 또 그런 역사를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나가지는 못할 망정 뒤로는 가지 않아야죠. 여러분, 우리 정당을 초월해야 됩니다. 저도 물론 정당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선거 때가 되니까 자기들이 뭐 전부 다 한 것처럼 평소에 얼굴 한 번을 안 내던 새끼들이 나와가지고 자기들이 또 앞으로 다 해줄 것처럼 이렇게 뻔뻔하게 나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 나라를 위해서 투철한 안보관이 있는 사람, 정말로 대한민국 군인을 존경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또는 국회의원으로 또는 시장으로 또는 시의원으로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기들이 내놓은 상품에 우리가 들러리 가서 포만 찍을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위대한 국가가 될 수 없습니다. 미국 한번 보십시오. 세계 미국이 강대국인 이유가 뭡니까? 미국의 군인들은 모병제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집니다.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또 거대한 미국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다가 죽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왜? 국가가 그만큼 그 사람들을 위대하게 칭송해 주니까. 미국 군인 한 명이 죽어갖고 유해가 밤중 새벽 1시에 와도 대통령이 나가서 그 유해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제2연평해전에 돌아가신 그분, 응? 또 목함 지뢰 사건, 또 강원도 삼척에 공비 120명의 침투 그 공비들, 이런데 죽어간 수많은 우리의 영웅들에 대해서 그분들을 앉히나 놓고 김원봉이란 작자의 이름이나 떼고 하는 이런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나라가 건강해졌습니까? 문재인은 지금 나라를 철저하게 망치고 있습니다. 지금 19년 만에 114만 5천 명의 일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겨우 25만 9천 명의 일자리가 늘었다는 게 노인들 알바 일자리, 상가 단속하는 사람들, 길에 풀 베는 사람들, 또 공원에 쓰레기 줍는 사람들, 한 달에 돈 한 20만원 30만원 그것 받으려고, 예? 줄 서가지고 있고, 공무원은 필요 없는 공무원은 엄청나게 늘려가지고, 그리고 또 기업을 개보듯이 해요. 자기들은 기업에서 월급 꼬박 받고 좋은 직장에서 높은 자리에서 옳은 일도 하지 않고 돈만 받아 쳐가는 새끼들이, 응? 기업은 이익을 창출하는 회사입니까? 우리 그제만 해도 그렇죠. 대우조선과 현대조선이 합병한다고 하니까 왜 저거들이 난립니까?
노동자가 기업 합병하는 것까지 간섭합니까? 기업이 주인이 없으니까 새로운 주인을 맞이해 가지고 그 기업을 더 크게 키워 가지고 월급을 더 많이 받아가는 게 근로자의 본분이고, 자기들은 복지 후생 사업이라든지, 예? 근로자에 대한 후생이 잘못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 말해야 되지. 왜 갱년에까지 참여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되느니 안 되느니 합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 아닙니까? 이런 나라를 우리가 고칠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이 그 소중한 주권을 행사할 때 신중하게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한 번 더 생각하고, 내하고 성이 같으니까, 우리 사돈이니까, 우리 동생이니까 이걸 떠나서 정말로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봉사할 사람인지를 생각하고 우리가 올바른 주권을 행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덧붙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